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연락처와 통화 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초기화된 사실상 깡통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지난 2월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가 검찰 측이 조사를 거부하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다음날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 같은 송영길의 행동을 두고 휴대전화 제출은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수사에 협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반박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휴대전화 초기화가 영장실질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특히 초기화 시기가 최근이라면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 판례상 휴대전화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보고 있는데 법조인인 송영길 전 대표가 그 점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증거인멸 의혹을 받더라도 그 불이익보다 초기화를 해서 얻을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고 초기화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송영길이 유불리를 생각해 저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수사 중 휴대전화 초기화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의도가 어찌됐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피의자라면 거의 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송영길의 휴대전화 초기화가 오히려 구속사유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던 것인데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 즉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건은 송영길 본인의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돈을 거둔 사람과 준 사람, 받은 사람 등이 있는 그런 사건이죠. 이 말인즉슨 송 전 대표 휴대전화 안에 타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들어있다면 추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언론에 의해 송영길 휴대전화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국내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문화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송영길은 지난해 12월 초 프랑스 파리 경영대학원 방문 연구교수 활동을 위해 파리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송 전 대표는 귀국 직전까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송영길은 파리에서 올해 7월까지 체류할 예정이었지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24일 급히 귀국했습니다. 귀국하면서 송영길은 학교가 제공한 휴대전화를 반납했고 또 다른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론에 알려진 대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 속에 연락처, 통화 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초기화해서 검찰에 제출한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프랑스에서 폐기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검찰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절대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국내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고의적으로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기를 따져보면 그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송영길이 프랑스로 떠난 건 지난해 12월 초였습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8월 검찰은 돈봉투 관련 내용이 담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송영길의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이 애초부터 증거인멸을 노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 측은 국내 휴대전화를 프랑스에서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국내 휴대전화를 프랑스에서 계속 쓰기 힘들어서 현지에서 폐기하고 학교가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라며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에 SNS는 사생활 등을 이유로 지운 것이고 비밀번호 패턴도 수사팀에게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가요.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전화를 거는 그리고 걸고 받는 그런 목적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의 거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이것을 활용하는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는 게 일단 납득하기가 어렵고, 요즘엔 각 통신사별로 해외 로밍 서비스가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 나가서 휴대전화를 새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측의 해명 중에 특히 비밀번호 패턴을 수사팀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미 새로운 전화기를 초기화해서 제출했으니 그렇게 당당히 비밀번호를 검찰에 가르쳐 준 것이겠죠.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압수수색 하루 후에서야 연락처와 통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이 초기화된 일명 깡통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을 놓고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말 맞추기뿐 아니라 자료팩이나 은닉 등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확인이 됐고, 다수 관련자가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송영길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도 이른바 깡통 상태인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강래구 씨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관계자 등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데 개입하는 등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강래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져 구속이 됐는데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3시간가량 진행한 뒤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18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제시하면서 사안의 중대성, 강 씨 등 관련자들의 역할, 특히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0일 강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를 밝혔는데, 영장 재청구에서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영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쓰던 휴대전화를 프랑스에서 아예 버리고 온 송영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건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앞선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구속을 피하려고 검찰 자진 출석쇼를 벌였던 송영길,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